LA 법원에서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명령을 중지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내릴 때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즈니스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행정명령은 앞으로는 내려지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어제 법원 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의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직권남용으로 규정한 만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영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판결 내용은 행정명령이 부당하기 때문에 효력을 중단하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식당의 식사 서비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네.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이 과학적 근거 없는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전행을 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그러니까 로컬 정부가 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rbitrary 그러니까 이 그 독단적인 그런 그 행정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명령을 중지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그 식당들의 야외 식사 서비스를 금지하는 정도의 이거 굉장히 큰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 베네핏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이 지금 위험하고 또 그 위험이 식당들의 야외 식사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그 평가해서 그걸 입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식당들의 야외 식사 서비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LA 카운티 보건국이 또는 뭐 어떤 로컬 정부라 하더라도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때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밝혀야 된다. 더군다나 또 하나 어제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았던 건 명확한 기간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행정명령. 사실 지금까지 행정명령이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한 3주 정도다 하지만 그때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봐야 뭐 상황이 진전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indefinitely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영업 금지 행정명령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뚜렷한 기간도 없이 내리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어제 판사가 지목한 것 중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하나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과 제한을 가하려는 사안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럼 얼마나 이걸 막을 것이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꼭 필요할 경우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2주일이면 2주일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abuse of the department emergency powers. 그래서 LA 카운티 보건국 행정 명령이 이번 같은 경우에 비상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첼펜트 판사가 어제 주심이었는데 그 앞으로는 행정명령을 내릴 때 반드시 합당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 행정명령 내릴 때 굉장한 이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그 후에 사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또 이 스테이 앳 홈 오더가 또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도 지금 뭐 만일에 야외 식사가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주정부 때문에 또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제 재판에서는 이겼지만은 아직도 실질적으로 뭐 도움이 될 것은 없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어요. 어제 재판에서 LA 카운티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거는 인정이 됐고 그거는 중지돼야 된다고 판결이 나왔지만 당장 식당이 영업을 그러니까 야외 식사 서비스를 못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의 주정부 때문에 리저널 스테이 홈 오더인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캘리포니아 요식업 협회가 이번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리저널 스테이 홈 오더가 내려지기 전이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식당들에 대한 LA 지역 식당들에 대한 야외 식사 서비스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캘리포니아의 그 리저널 스테이 홈 오더가 시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 명령에 대해서만
그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도 이 LA 카운티 보건구 행정 명령이 유효한지 잘못된 것인지 그런 부분만 따진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주심인 그 제임스 첼펀트 판사가 한 그 얘기, 캘리포니아의 그 리저널 스테이 홈 오더가 종료될 때까지는 당장은 식당이 오픈할 수 없다고 얘기한 이유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리저널 스테이 홈 오더가 올바르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이번 소송에 아무런 관계가 예, 없다는 관계가 얘기죠. 없는 거고 네. 판단 자체가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대상이었던 LA 카운티 보건구 행정명령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중단된 것이고, 근데 문제는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은 판단 대상이 아니니까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을 안 한 거고요. 그렇죠. 다만 이 행정명령이라는 게 꼭 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식당이 오픈을 하면 새로운 이 시행되고 있는 법에 저촉이 되니까 지금은 이 법이 사라질 때까지는 오픈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리저널 스테이 홈 오더가 올바르냐 아니냐는 또 다른 소송을 통해서 이건 그렇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겁니다. 근데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 명령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캘리포니아주의 이 리저널 스테이 홈 오더가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 인과관계를 다 입증하고 내려진 행정명령이냐? 그건 아니란 그것도 말이에요. 아니죠. 예,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명령이나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행정명령이 다를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캘리포니아 요식업협회 쪽에서 또는 뭐 요식업협회 아니래도 개인 일반 다른 식당 또는 뭐 다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지금 생기지 않았는가? 네. 예, 그런 생각이 있고 소송이 제기된다면 캘리포니아주가 이길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예, 캘리포니아주가 뭘 어떻게 증명할지 지금 봐서는 이 LA 카운티 법원의 어제 결정을 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상당히 좀 앞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제 판결 내용을 네. 보면은 이 공중보건 행정명령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 첼펀트 판사의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 LA 지역에서 그 야외 식사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는 식당들이 크고 작은 식당들이 합치면 3만여 곳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참 어마어마한 네, 숫자예요.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 3만여 곳 식당들의 업주들과 종업원들이 받을 영향, 또 식당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받을 정신적인 충격, 감정적인 충격 이런 것 등이 문제다 이렇게 판사가 얘기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피로감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명령이 이 코로나19 사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LA 카운티 보건국 행정명령의 가장 큰 문제점, 무기한, indefinitely 하게 지금 야외 식사 서비스를 제한했는데 이거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보건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되고 동시에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단기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걸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처할 수 있지. 이렇게 인데피니트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행정명령은 대충 그냥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LA 카운티 정부의 조치들을 보면 굉장히 좀 대충 내린다는 느낌들이 들어요. 예. 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냥 셧다운 시키고 좀 나아지면 풀고 다시 셧다운 시키고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정부는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내릴 때 행정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행정명령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높을 때, 그러니까 일부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 설명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정확해야 되거든요. 식당에 대한 야외 식사 서비스 금지 행정명령 경우에는
식당 업주들과 종업원들이 받을 경제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되고 그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를 감수해야 될 만큼 그 밖에 다른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마어마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당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것이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지 그런 상관관계를 반드시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상 아무리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특히 무기한 제한하는 조치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어제 제임스 첼판트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야외 활동의 위험을 moderate 리스크로 규정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실내가 특히 위험하고 야외는 moderate 리스크라고 얘기했는데 CDC조차 moderate 리스크,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위험은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정도의 위험이라고 했는데 굳이 야외 식사 서비스를, 그러니까 야외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셧다운 시켜야 될 만큼 야외 식사를 할 경우에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은지 그걸 증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CDC도 그게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LA 카운티가 CDC의 그 해석보다 더 나가가지고 더 이걸 더 세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LA 카운티 보건국이 별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즈니스에 피해를 주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긴 어제 그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제 재판에 사실은 네. 피고는 지금 카운티 보건국 아닙니까? 네. 보건국 측의 변호인은 뭐 분명히 뭔가 굉장히 좀 강력히 반발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반발을 했어요. 그 엠넌 시걸 변호사가 LA 카운티 보건국을 대리해서 법률 대리인으로 나와서 어제 그 소송에 참가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첼펜트 판사가 지적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업주들과 종업원들의 경제적인 피해, 시민들의 정신적인 충격, 그런 것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네.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명령이라고 얘기했고, 또 법이 요구하는 게 그런 정도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그런 정도의 의무를 요구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판사가 엄격하게 지금 로컬 정부에게 과도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뭐 판결은 내려졌지만 어찌됐건 어제 그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LA 법원은 이 카운티 보건국의 주장을 뭐 완전히 일축해 일축했어요. 버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임스 첼펜트 판사는 그런 얘기예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다는 걸 부인하지 않는다. 또 네. 병원 환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중환자실 숫자가 점점 부족해진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식당들의 야외 식사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불가분의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이런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식당들의 야외 식사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조치가 병원 입원 환자들이 줄어들고 중환자실 환자가 줄어드는 그것과 과연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확실하지 않다면 병실 숫자가 줄어들고 중환자실 숫자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멀쩡한 비즈니스를 못하게 막는다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 그게 이제 판사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요식업 협회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도 이제 소송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그 리저널 스테이 홈 오더를 내려서 시행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의 이 리저널 스테이 홈 오더에 대한 부당함을 또 판결로서 얻어내기 위해서 소송이 필요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그 캘리포니아 요식업협회 반응이 나오지 않는데 당연히 이건 수순이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LA 그 카운티 행정 보건국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도 승리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뭐 기다린다 하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한 12월 27일쯤이 되면 이 리저널 스테이 홈 오더가 해소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불분명합니다. 이 그렇죠. 리저널 스테이 홈 오더도 말씀드린 대로 인데피니틀리 한 거예요. 그 중환자실의 수치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조치가 3주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캘리포니아 의식협회가 소송에 나설 것이다. 뭐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사실 실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의 이 행정명령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 야외 식사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이라도 아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좀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됐건 LA 카운티 정부가 됐건 이렇게 좀 무분별한 이런 행정명령은 좀 근데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카운티 보건국 측이 상고를 하게 되고 네. 무슨 법원 대법원까지 가게 되고 그런다 그러면 또 어떤 판정이 나올지는 뭐 사실 그런 건 잘 있죠. 모르죠. 뭐 제임스 첼펀트 네. 판사와 다른 견해를 가진 가진 뭐또 뭐 판사가 나올 수는 있겠으니까. 있는데 네. 그러나 이 판사가 제기한 부분이 뭐 법리적으로나 네,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판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뭐 워낙 지금 위중한 상황이니까 코로나19 사태라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뭐 법적인 논리를 따지는 거는 좀 미뤄둬야 된다 이런 식의 뭐 그런 식으로 예 나올 접근이 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어제는 참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